지난 9일 새벽 종로 9길고시원 화재가 발생한 지 3주가 흘렀습니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화재로 우리 사회 주거 빈곤층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9길고시원은 건물주는 따로 있고 고시원 원장이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빌려서 운영하던 곳인데요. 건물주가 원장한테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을 하고 나가달라 이런 통지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고시원 원장 주장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건물주가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고시원장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연결해서 법적인 쟁점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에 앞서서요. 저희 제작진이 이제 확인을 해서 고시원 원장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네. 이분이 지금 심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상태였는데요.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나중에 저희가 심적 안정 찾았을 때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변호사님, 네. 결론부터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원장이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랑 관련해서 건물주한테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네, 일단 민법 758조에 보면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무슨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점유자라고 하는 거는 고시원 주인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고시원 주인이 아무리 주의 의무를 다해도 뭐 어쩔 수 없는 화재였다. 이렇게 되면은 소유자, 그 건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건물 뭐 자체의 하자 때문에 불이 발생했다기보다는 그 임차인이었던 고시원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그 사람이 301호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사실은 불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소유자가 사실은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을 관리하는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이 고시원 주인이 원래 내는 게 맞죠. 아, 그럼 고시원 원장이 주의 의무를 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고시원 원장이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불이 안 났을 텐데 불이 났기 때문에 지금 사람도 죽고 다치고 건물도 지금 훼손이 된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인 고시원 주인에게 원래 있는데 문제는 고시원 주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시원 주인이 불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301호 실제 불을 낸 그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301호 세입자가 사실은 그런 그 손해배상을 할 만한 경제적 사정이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되죠. 지금 70 몇 세대는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이 특히 고시원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분도 지금 중실화죄, 뭐 중실화 과실치사죄 뭐 이런 걸로 지금 체포돼서 오늘 내일 영장 실질심사를 한다는데 형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처벌을 받는 것하고는 별도로 이제 민법상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어쨌든 불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장판이가 난로를 켜고 나갔다 왔더니 불이 났다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분이 돈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뭐 책임을 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고시원 주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돈을 따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 화재 보험을 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본인 집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 불이 났다. 이러면은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조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임대인은 그 임대 목적에 맞게끔 건물을 임차인에게 먼저 제공해주면 그걸로 본인이 할 역할은 끝나는 거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래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 그런 식으로 계약서에 작성들을 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2011년 11월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둘이 체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건물주가 그 임차인인 고시원 주인에게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책임하에 보관하고 화재 날 때도 당신들이 다 책임져라. 난 책임이 없다. 이걸 6조에 지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당신이 나갈 때 원상복구를 다 해라.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임대인인 건물주는 사실 화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쪽에서 물론 임차인 본인이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사 초반에 얘기가 나왔던 게요.
건물주가 이제 노후 고시원에 대한 지자체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고시원 네. 원장은 이걸 신청을 했는데 건물주가 네. 거절했다는 것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물론 그 이유는 당시 건물주와 고시원장 사이에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스프링클러 설치 거절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이 건물 자체는 원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될 의무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설치를 해도 좋고 설치를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이 임차인인 고시원 주인은 2009년부터 이 건물에서 고시원 사업을 했었었고 예. 2015년도 경에 아마도 건물을 나가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면 그거는 물론 나라에서 해주는 건데 예. 임대인에게 책임을 주는 거예요. 5년 예. 동안 임대를 못 올린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기 싫죠. 왜냐하면 나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계약 관계를 묶일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반대했던 것 같고 예. 반대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예. 스프링클러가 만약에 설치되었었다면 이런 식으로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조금 반분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누구에게 책임이 더 많이 있느냐,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이 화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냐 이런 걸 따져서 책임 부분을 주인은 얼마, 또 이 고시원 주인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손해배상을 건물주와 고시원 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지금 세입자인 301호 사람이 제일 먼저 책임을 다 지는 게 맞고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에 스프링클러나 이런 화재와 관련된 진압 장비가 있었으면은 더 화재가 덜 했을 테니까 그런 게 입증이 되게 되면 또 이제 그와 관련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이건 뭐 법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 건물주가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도의적인 책임 지겠다고 했는데 그 국일고시원 주인에게 또 내용증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제 임대차계가 끝났으니까 나가고 손해배상 다 해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도의적 책임은 뭐고 이 나가라는 건 뭐냐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내는 거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임대에 제공할 수 있는 건물 자체가 탔으니까 그러면 임대의 관계는 끝나는 거고 너 때문에 우리 건물이 사라졌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과 별개로 이 건물주는 3억 원 가량의 보상금을 제시했대요. 실제로 피해자 유가족에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피해자 유가족한테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이 7명이고 부상한 사람이 11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건에 대한 손해가 있고 사람에 대한 손해가 있는데 이 건물주는 지금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조금 지겠다는 의미에서 3억 원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3억 원을 원래 전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다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은 관계가 있는 가족들이 별로 없고 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못했다. 이게 건물주 입장이고 또 유족이나 그 부상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억 원이라고 하는 걸 정말 내 의사가 있다면 건물주로부터 그런 도의적인 책임의 어느 정도의 그 하나 형태는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 책임이 임차인한테 만약에 가게 되면 어쨌든 뜻하지 않은 화재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고시원이 낡고 밀집되어 있고 이렇게 그 따닥따닥 붙은 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거하는 구조에는 그래서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화재보험을 들게 되면 이렇게 본인 책임이 없는 이렇게 본인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서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마 그렇게 안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